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근래에 질문이 많았던 식당, 유흥주점, 술집이라던가 호프집, 공중 접객업소에서 사고 났던 사례들의 질문이 많아가지고 화상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용들은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례 내용들에 부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요. 이제 사고 났을 때 해당 가입되어 있는 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눈여겨보시고 유사한 사례 사건 사고의 사례가 발생됐을 때 용이하게 한번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잘 처리받길 바라고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게 되면은 제가 처리했던 사례자분의 어떤 그 식당에서 발생한 이제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이쪽 전완부, 이쪽 부위가 이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떤 추상장애, 흉터 장애가 발생한 어떤 사례가 됐고요.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는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식당 업주분께서 서빙을 하다가 이 피해자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제 펄펄 끓은 그 뚝배기를 엎어가지고 된장찌개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 기간은 굉장히 길었고요. 보게 되면 이제 그 여기 응급실 기록지에 보게 되면 왼쪽 팔에 화상을 입었고 왼쪽 발에 화상을 입었고 식당에서 이제 뚝배기가 엎어져서 수상하게 됐다 다쳤다. 그리고 옆에 뭐 어떤 외래 기록지를 보게 되더라도 된장찌개에 이제 어떤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게 됐다. 신체의 2%의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화상이 입었고 이 피해자분은 여성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체질적인 요인이라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살성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성 이도 화상이라 그래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료를 충분히 굉장히 오래 받으셨어요. 저한테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실 때가 한 사고 시점부터 1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위임을 하셨거든요. 그때 상태가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화상이 흉터가 이렇게 남게 되었죠. 사고 보상서를 보게 되면 이게 이거 해당 식당이거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사고 현장을 확인을 했고 이때 당시에 서빙을 그 사업주분께서 직접 서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뚝배기를 이렇게 놔두는 자리에 놔두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피해자분 팔 이쪽에 엎게 된 거죠. 한쪽 팔의 어깨부터 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렸는데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입은 거는 이쪽 전완부, 좌측의 전완부 이쪽 부위, 팔 이쪽 부위가 이제 다치게 돼 가지고 레이저 치료라든가 색소 침착 치료에 대해서 한 10회 이상 최종적으로 한 15회까지 받으신 것 같아요. 레이저 치료랑 여러 가지 갖가지 시술도 받으시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흉터가 마지막에 잔존하셨고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만 치료의 기대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수상자에 관련해서 5%에 대한 노동력 상실료가 그다음에 흉터가 이 사이드 부분에 팔 이제 주변 부위에 어떤 그 흉터를 좀 더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그런 어떤 향후 치료도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뜨거운 뚝배기를 놔두다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놔둘 때 국물이 튀기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쪽 부분이나 이 가슴 부분, 뭐 목 부분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업주가 이제 고용한 피용자 그 종업원이 이제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비, 위자료, 그 다음에 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 그 다음에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미하다 그러면은 위자료하고 그 다음에 흉터에 대한 어떤 치료 비용 같은 거, 그런 어떤 향후 치료 비용 같은 거 보상 범위로 끝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어떤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돼서 노출면에 팔 부위라던가 이 팔 전완부라던가 다리의 어떤 종아리, 뭐 정강이 쪽 그런 부위 아니면 얼굴, 목 이런 부위에 또 이렇게 흉터가 크게 남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장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액이 그냥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식당 업주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피해자분께서는 우선 그렇게 사고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흉터가 이렇게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이나 살성에 따라 치료가 이렇게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6개월, 8개월, 뭐 3개월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가 금방 끝나시고 흉터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 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치료병원에 가셔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향후에 들어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성형외과나 이제 주치의한테 면담하셔가지고 발급받아서 그 내용으로서 위자료하고 함께 해서 보험사부터 보상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그 추상장애에 대한 후유장애까지 평가 감정을 받아서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보험사에서 처음에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했다는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추상장애라든가 보상 범위 같은 거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단순하게 치료비, 위자료,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이 또 얘기를 어떻게 뭐 너무 적으니까 항변을 하시면 뭐 향후 치료에 대한 뭐 흉터 제거술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보상될 건지에 대해서 좀 손해사정사나 뭐 전문인들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그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너무 굉장히 보상 범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봤을 때는 나 이렇게 고통 입었고 흉터도 심각한데 여름에 반팔에 옷도 못 입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기대효과 이상으로 해서 찾아가실 수 있는 어떤 손해적인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사고였고요. 화상은 치료 기간도 길고 고통이 심하니까 피해자분들께서 단순하게 뭐 한두 달 안에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길게 보시고 내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됐을 때, 터가 뭐 안착됐을 때, 그때 종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손해액이 산정될 것인지 그런 거 파악해서 종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에서는 알아서 보상 절대 안 해주고요. 결국은 피해자분께서 자신이 어떤 받아야 될 내용들, 내가 적용되는 손해액들이 뭔지 꼭 알아보시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점 오늘 한번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요. 김송사는 다음 시간에도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